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2090년경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나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강원도에선 감귤이 재배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 같은 전망은 현실이 될 거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날씨에 의존해야 하는 농업의 경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미래에는 국산 사과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강원도산 감귤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의 농업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최근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을 통해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변화를 경고했습니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2014년에서 2020년 발표된 1,90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가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980년대 12.2도, 1990년대 12.6도, 2000년대 12.8도, 2011년에서 2017년 13도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우리나라 농업 지형은 완전히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21세기 말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4.7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수산업의 대변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와 포도 등 온대과일 재배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1980년 전국적으로 재배되던 사과는 현재 충남 일부, 충북, 경북 지역으로 재배지가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2090년경에는 강원도 산간 지역 일부를 제외하곤 재배하기 힘든 기후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포도의 재배 가능 지역도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2090년경 포도 재배 가능 지역은 일부 산간 지역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열대 과일의 재배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아열대 과일인 감귤의 경우 2090년경 강원도에서도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보고서는 벼 등 식량 작물에도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벼와 콩, 옥수수, 감자 등 식량 작물 모두 생산량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2090년경 벼는 25% 이상, 옥수수는 10에서 20%, 여름 감자는 30% 이상 급격한 수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작물들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기온 상승은 병해충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의 세대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점입니다. 또 겨울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꽃매미 등 월동 병해충 발생의 증가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가 되면 우리나라 주 작목인 쌀 생산성이 저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온대과일 재배 적지가 크게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농업, 생태계 등 사회 전 부문에 적응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협이 지난 5월 개장한 신개념 온라인 도매시장 농협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에 산지와 소비지의 호응이 뜨겁습니다. 개장한 지 2달여 만에 누적 거래량 6천 톤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산물 경매를 도매시장에 모이지 않고 할 수는 없을까? 시장 경매 단계를 줄이면 상하차 비용도 절감하고 농산물도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지 않을까? 농협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이 같은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준비 단계를 거쳐 지난 5월 시범 사업 품목인 양파를 시작으로 온라인을 통한 공영 도매시장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란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구축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역농협 등 출하자는 전국 단위로 거래처를 확대하는 동시에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구매자는 기존 대비 15% 저렴하게 도매 거래가 가능해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입니다. 거래가 이뤄진 뒤에는 산지에서 농산물이 직배송돼 구매자는 가장 신선한 상태로 농산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시범 사업을 시작한 5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약 2달 동안 누적 거래량은 5,800톤에 달합니다.
농협은 7월 중 거래량이 6천 톤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86톤이던 거래량은 이달 들어 하루 131톤으로 늘었습니다. 중만 생종 양파가 본격 출하되고 농협의 공동 마케팅 사업이 연계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판장 중도매인과 기타 매매 참가인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6월 22%에서 7월 55%로 뛰었습니다. 그만큼 만족스러웠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날에 다 내일 뭐가 들어올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 게 있죠. 내일 준비를 오늘 할 수 있는 거니까. 원래 새벽 당일에 그 경매를 하고 하는데 전날에 경매 그냥 온라인 경매로 다 끝내버리면은 다음날 딱히 걱정은 없으니까 그런 건 좀 편한 것 같아요. 운임 비용 없는 거. 거래소에 등록된 양파 출하처만 59곳. 아직까지는 경남 함양농협, 전남 서남부 채소농협 등 대표적인 양파 주산지 농협 10곳 정도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워낙 품질이 좋아 구매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주요 구매자는 농협 개통구매를 비롯해 일반 유통업체, 공판장 중도매인 등입니다. 특히 개장 당시부터 참여한 이마트, 롯데마트가 꾸준히 거래를 지속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홈플러스가 구매자로 진입하는 등 일반 유통업체의 거래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운영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도 높습니다. 농협이 구매자인 중도매인과 매매 참가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사용 편의성, 배송 방식과 물류 만족도, 상품 품질 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농협은 양파관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18일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마늘관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파관 사업을 지금 한 약 2달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를 좀 많이 했고요. 8월 18일 날 마늘관 개장할 때는 산지 조합 그리고 마늘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 사업 설명 잘 해갖고 최대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통의 패러다임도 언택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농협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가 산지와 소비지 모두를 만족시키며 비대면 유통의 새로운 기준 뉴노멀을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묘목과 종자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종자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전 과정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의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우수종자 공급을 늘리고 불량종자 유통은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손현정 기자입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우수한 종자를 육성하기 위한 종자 품질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바이러스 검사의 전문성이 있는 종자 검정 기관도 지금보다 더 확대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 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자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무형화묘 생산과 관련된 사업을 한 10여 년 정도 끌고 오면서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수렴을 해가지고 작년 7월에 선진화 대책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우선 종자업자가 종자를 생산할 때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했음을 농식품부 장관이 인증하는 품질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종자 검정기관 범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검정기관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종자의 품질을 좌우하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허위 인증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종자업자나 육묘업자가 품종 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품질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종자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외국 품종 종자를 수입하려는 사람은 통관 과정에서 품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통 경로를 명확하게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입 단계부터
품종명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량 동자에 대한 농가 수요에 부응하고 불량 동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귀농 귀촌인의 70%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같은 지역 내에서 이동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한 경우도 있어 인구 유입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농 귀촌인의 72.4%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귀농 가구는 전남 2014, 전북 1315, 제주 23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76.6%를 기록했고 전남이 75.2%, 전북은 72.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중한 귀농 경향이 확산하면서 가구주가 먼저 이주한 뒤 구성원과 합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귀농인들의 이동 유형을 살펴보면 시도 내에서 이동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해 인구 유입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시도 안에서 움직이는 귀농인이 44.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진에서 영암 이동하는 거하고 강진 안에서 읍이나 면 단위로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 두 개를 합쳐서 시도 내 이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주 역시 제주 안에서 이동한 경우가 35.3%였고 전남은 광주에서 귀농한 경우가 39.4%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농촌에서 살기 위해 이주해온 귀촌 가구는 전남이 28,273, 전북이 13,477, 제주가 8,42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귀촌인 중 1인 가구 비율은 전남이 80.9%를 기록했고 전북이 80%, 제주가 74.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젊은 층이 전국적으로 49.7%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통계조사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지역에서 경기도로 귀농 귀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연속 감소 중인 귀농 귀촌 인구. 전국 각지에 고르게 유입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소주 중 희석식 소주는 소주 전체 소비량의 9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데요. 희석식 소주의 원료 대부분은 수입 농산물로 만들어집니다. 이에 농진청은 희석식 소주의 점유율을 낮추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쌀과 효모로 만든 지역 소주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전합니다. 소주는 크게 희석식과 증류식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소주 소비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희석식 소주는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주정을 물과 섞어 제조합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주정은 현재 대부분이 수입 농산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는 일반 희석식 소주 같은 경우는 주정을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정도 대부분은 외국에서 이제 수입한 것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7년부터 지역소주 대중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소주 활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소주는 희석식이 아닌 증류식으로 만들어져 수입산 주정을 사용하지 않는 데다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들 경우 세제 혜택 등도 주어져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 프로젝트 결과 농진청은 최근 지역별 소주 생산업체 4곳과 함께 토종 효모를 활용해 만든 지역 소주를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N9으로 불리는 이 효모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됐던 일본산 효모보다 최대 50% 이상 증식이 잘 되고 곡물 향 등이 더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리되게끔 하는 결정적인 키는 효모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쌀 발효에 적합한 이 효모를 개발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한 2년 동안 연구하면서 적용해 보니까 최고예요. N9 효모를 활용해 만든 지역 소주는 올 추석 전까지 출시될 예정입니다. 농진청은 지역 소주 한 병을 만드는 데 국산 쌀 약 840g이 사용돼 지역 소주 출시로 쌀 소비 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역 소주를 대중화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쌀을 소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활성화하고 관련이 됩니다.
나아가 지역 소주가 대중화에 성공해 희석식 소주 시장의 10%를 대체하게 되면 연간 3만 4천 톤의 우리쌀이 소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업체당 최대 4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특히 AT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범위 제한 선물한 방식 환변동보험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T 관계자는 환율 변동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NH농협손해보험,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사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30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전기안전점검 및 가축 재해보험료 할인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양돈 및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우수 등급 농가에는 가축 재해보험료 할인과 함께 전기안전점검비를 원가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은 앞으로 자체 점검 및 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 설비에 대한 예방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기종은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38개소가 보유한 농기계 170종, 7,270세대로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21만 원까지 시군별로 상이합니다. 도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 리투아니아국과 수입 위생 요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외 작업장의 해썹 의무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 위생 요건 제정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앞으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은 수출 위생 증명서 협의 및 해외 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국내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철저한 수입 위생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세계 식품 시장이 2022년 7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자동차나 IT 시장보다 너댓 배 큰 규모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선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해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선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와인으로 유명한 미국의 나파밸리, 세계인의 식탁을 책임지는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이곳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성공한 식품 클러스터들입니다. 식품 클러스터란 식품의 연구 개발과 제조, 유통 등 식품 산업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식품 산업 단지를 말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같은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식품 산업을 자국의 수출 전략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2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KTX로 60분 만에 서울을 연결하고 식품 인프라가 풍부한 전라북도 익산의 232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식품 기업과 연구소 및 6개의 기업 지원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요. 2024년까지 지원시설을 11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입주 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적의 환경과 6개의 기업 지원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고부가 가치 상품화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센터, 또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검사와 분석을 제공하는 식품 품질 안전센터, 그리고 제품의 최종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품 패키징 센터 등의 기업 R&D 지원 시설과 함께 시제품 생산부터 소량 위탁 생산까지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는 파일럿 플랜트, 국내 최초의 식품 전용 임대형 공장으로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비 절감을 돕는 식품 벤처센터, 마지막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육성과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이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우리나라 식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 입주기업에 인턴으로 지원한 130명 중 12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식품 분야 최초로 국제안전수송협회 인증을 획득하고 우수 동물실험시설로 지정된 데 이어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위를 인정받아 국내 식품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올해 안에 입주기업을 110곳까지 늘려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는데요. 입주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은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혜택은 신규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모두 해당됩니다. 세계 식품 시장은 고령 인구 증가와 소득 향상으로 웰빙, 다이어트, 건강식품 등 새로운 식품 분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의 먹거리를 선도하는 글로벌 식품 산업단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